아이, 그리고 죄송합니다. 시작을 대전에서 했는데 대전에서 보기가 좀 쉽지 않아요. 저도 대전에서 저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이 마이크 성능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내 목소리가 좋아서 그런가? 좀 쫙 깔리는 게 좀 괜찮죠, 그렇죠? 네, 이런 비 오는 날 이 목소리 들으면 좋겠다. 괜히 해본 소리고요. 네. 또 모처럼 만에 또 대전에서 이렇게 뵈니까 참 반갑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어쨌든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경제적인 축복이 대를 잇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인사드리고 시작할게요. 예.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파트너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야전군 1등병 박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미팅을 위해서 보니까는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서울에서도 오셨고요. 제가 경상남도 함양에서도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많이 좀 묵직한 어깨에 어떤 그 무게감으로 좀 떨립니다. 떨고 있나요? 예. 저는요, 이 아메이 사올요 지금 아이가 갓난쟁이로 태어나서 대학원을 졸업할 때쯤 되는 그 기간을 했어요. 25년을 했습니다. 오래 했죠? 예, 25년 하고 돌아보니까 참 순간 찰나처럼 지나간 것 같아요.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25년간 쭉 하다 보니까는 이제 올해 제가 지금 이제 그 크라운이라는 필을 좀 도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잘 가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결단 도전 뭐 목숨 걸고 가자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제일 좋아하는 말이 흐르는 강물처럼인데 참 이번 회기년도는 경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 끝을 봐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해요. 그렇죠?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경기가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건 예상은 했어요. 옛날 100년 전에 1918년도에 저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왔었어요.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공황이 왔었거든요. 그 역사는 반복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지금 또 그와 같은 아주 큰 역병이 있고 난 뒤끝 무렵이기 때문에 아마 공황은 그러니까 준비된 그런 예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공황이 좀 올 것 같아요. 경기는 어려워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그다음에 금리는 또 오르고 그러니까 대출도 좀 힘들고 그죠? 그런가 하면은 아파트 값은 떨어지고 그 목숨 걸고 아파트 한 채 사놓고 그 대출을 받아서 샀는데 아파트 값은 떨어지는데 금리는 올라가 이거 환장할 노릇이에요. 그죠? 앞으로 이러이러한 상황이 많이 또 전개될 거예요. 그래서 어디 좀 투자하려고 주식을 봤더니 주식은 지금 완전히 초토화되고 있고 경제적으로 흐름이 지금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내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의지할 만한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오직 하나, 이 아메이만은 여러분들 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서른도가 노래했듯이, 그죠? 그리고 경기가 좋으나 경기가 나쁘나 항상 제자리에서 한결같은 독야청청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메이라는 사업이에요. 경기가 좋으면 매출이 많이 올라가. 그죠? 경기가 나쁘면요, 사업자가 나와.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아주 멋진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는 경제 축복을 반드시 얻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메이 사업 왜 하세요? 일단 근본적인 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아메이 사업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잘 살려고, 그죠? 잘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누구는 아메이 사업 왜 하냐 그랬더니 환경운동 때문에 하는데 그건 아니야. 그렇죠? 그건 내가 아니라도 해. 학교를 지으려는 꿈이 있어가지고 아메이를 하는데 그건 하다가 조금 힘들면요. 누가 학교를 내가 아니라도 딴 사람이 짓겠지 이러면서 포기하게 돼.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여러분들, 내가 죽을 때까지 마르지 않는 옹달샘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맞죠? 나는 내 자녀가 앞으로 이제 크면 나를 보호해주겠지. 천만에 말씀. 나중에 걔네들 살기 바빠요. 우리 요 세대가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예요. 알고 계시나요? 그 자녀들한테 버림받는 첫 세대이기도 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내가 나를 보호해야 돼. 그러려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경제적인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야. 돈이 없으면 여러분들 가정도 못 지켜요. 그리고 건강도 못 지킵니다. 젊은 사람들 잘 기억하세요. 돈이 없으면 사랑도 못 지켜요. 다 해봐서 알아. 춘향전 아시죠? 춘향전. 우리 파트너들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춘향전이 어떻게 끝났어요? 해피엔딩으로 끝났죠? 성춘향이 지조를 지키는 바람에 그 변사태의 그 온갖 유혹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결국은 이겨내서 이몽룡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게 이제 춘향전이잖아요. 그죠? 그 춘향전
근데 그 고전은 거기까지가 끝이야. 그 뒷이야기 모르죠? 춘향전 뒷이야기 후편 있어요. 후편. 걔네들 이혼했대요. 이유는 뭘까요? 돈 때문이에요. 이몽룡이가 하는 직업이, 암행어사잖아. 그죠? 그거 비정규직이에요. 연금도 없고, 그쵸? 퇴직금도 없어. 게다가 출장은 왜 이렇게 자죠? 그죠? 결국은 잘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집에 들어 앉아 있으니, 뭐 1, 2년 정도야 그래도 사랑의 힘으로 살았다고 치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누군가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춘향이가 나가서 돈을 벌었대요. 그리고 이몽룡이는 이게 취직이 안 되니까 계속 집에 있었던 거야.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시간이 계속 지나다 보면요. 이제 밥 먹는 것도 미워진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혼했대요.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다? 가난이 정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은 뒷문으로 빠져나가더라.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경제적인 축복이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 얼마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소득이 평생 마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세요. 연금성 소득이 지금 막 시작해서 그 연금성 소득이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같이 살고 아이한테까지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풍족한 경제 축복이 죽을 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 과연 있을까요? 없죠. 아메가 그걸 보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메를 하는 이유는 딱 그겁니다. 죽을 때까지 마르지 않는 경제 축복이 우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하시죠? 그럼 도대체 아메가 뭐냐? 아메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제반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개를 잠깐 얘기하면요. 아메를 하기 전에 연구소에서 근무했었던 연구원 출신이에요. 11년 정도 연구소에서 근무했고요. 대전에 있는 대림산업연구소라는 곳에 제가 이제 분석팀장으로 있다가 야매석을 만나게 됐습니다. 멋진 사업이다 해보자 이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아메는 일단은 날품팔이고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피라미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와이프를 말리려고 아메를 철저히 알아보고 공부하다가 이게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메에 대한 진가와 비전을 깨닫고 1998년 7월 29일 날 오전 8시부터 제가 선언을 하고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시작을 함과 동시에 저는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을 해서 지금 이 위치에 왔습니다. 잠깐 중간 평가를 얘기하면요. 네트워크 규모는 한 15만 명 정도가 되고 한 달 매출액은 50억 정도 그리고 연봉은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안 믿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할게요. 대한민국 대통령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1년에 받는 연봉, 1년 총 받는 연봉의 1.5배만큼을 세금으로 내요. 괜찮죠? 그게 평생으로 이어지는 엄청난 그리고 무서운 네트워크를 무서운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돌아보니까 이게 잘나고 똑똑한 놈이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아메를 믿으라 할렐루야 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업이 좋았으면, 그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지금부터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이거 좀 벗고 해도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이거는 차고 할게요. 멋있잖아. 그죠? 하다가 열받으면 갑갑하면 이거 집어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좀 봐주세요. 이쁘죠? 전 뭘 입어도 어울린다 카대. 누가 물 좀 주실래요? 제가 커피를 마시더니 입이 텁텁하다. 물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네, 보시다시피 제 강의에는요 칠판이 필요해요. 저는 PPT를 할 줄 몰라요. 이런 사람도 암이 성공해요. PPT를 쓰면 참 좋긴 한데 시대가 제가 옛날 사람이라 PPT 하면은 화학적이다 보니까 프레시피테이션이 생각나요. 침전물이란 뜻이에요. PPT 그게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제가 판서를 할 테니까 손맛은 장맛이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좀 이해해 주이소이. 네. 일단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키워드부터 잠깐 정리를 할게요. 키워드. 제 강의는 조금 특색이 있습니다.
아마 조금 다를 거예요. 그냥 이해하고 들어가 주이소. 그래도 25년 했으면 아미에서 9단 정도 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9단 정도 되면요, 하는 방법하고 색깔과 특성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믿음과 행동입니다. 믿음, 행동. 일단 여러분들 무엇을 하기 전에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발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생길까요? 이런 학습을 통해서 이런 자리에 와서 미팅을 참석하고 들어봐야 믿음이 생깁니다. 철저하게 알아보고 검토하고 검증하고 윤곽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뿌리내리기가 돼야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발이 움직여질 수 있는 행동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키워드로 믿음과 행동을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강의 끝날 때마다 계속 나올 겁니다. 이 말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 달걀. 달걀인데 이 갑자기 뭐 사업 설명하다가 왜 이런 얘기가 나오나 이제 들어보세요. 재미있습니다. 달걀은 여기서 말하는 달걀은 그냥 달걀이 아니라 콜럼버스의 달걀 얘기하는 거예요. 콜럼버스 아시죠? 미 대륙을 발견한 사람. 자, 어쩌어쩌 하다 보니까는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했어. 신대륙 발견해서 고향에 들어와서 융숭한 대우를 받습니다. 영웅 칭호를 받게 돼요. 그래서 엄청난 명예와 함께 큰 부상이 내려진 거예요. 엄청난 그러니까 재산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보면은 그런 뭐랄까 영웅이 탄생하면은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에요. 그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뭐라 그랬을까요? 그 배만 타고 동쪽으로 가면 발견할 수 있는 거 누구나 다 하는 거 그까짓 거 뭐 대단한 거라고 저런 영웅 치공을 줘야 되느냐 이러면서 시기 질투했던 거야. 그 말이 콜럼버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콜럼버스가 그래서 뭐라 그랬을까요? 접시하고 달걀을 준비한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이 달걀을 접시에 세울 수 있는 사람, 세로로 세우는 자에게는 내가 받은 상금의 반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대단한 금액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와서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심지어는 질투했었던 그 사람도 와서 세우려고 노력했겠죠? 세워졌을까요? 안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콜럼버스 당신이 세워봐라 그랬겠죠. 그죠? 콜럼버스가 이걸 세웠을까요? 못 세웠을까요? 세웠어요. 어떻게 세웠을까요? 밑둥을 깨서 세운 거야.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 그 밑둥 깨서 세우는 거 누구나 다 하는 거. 그쵸? 근데 했냐고. 정말 중요한 거는요. 행동이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있는 자에게만 그 복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달걀을 얘기했습니다. 이 의미는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아메이 그 프로그램을 쭉 보면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속칭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 한 사람은 복을 받는데 에이 저거 진짜 2년에서 5년 3년에서 5년 그거 해갖고 정말 저런 축복 받는다 그거 누구나 다 하지 저거 아닐 거야 하고 시작도 안 하네. 그러니 그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25년간 이 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받은 소득의 합계가 100억이 넘어요. 제가 한 건 뭔지 아세요? 바꿔쓰기 하고 와서 듣는 거 그거 잘했어요. 그거 25년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어져요? 안 믿어지지. 믿어지지 않으니 행동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제가 뭐라고 썼습니까? 상앙 이렇게 썼어요. 상앙. 옛날 춘추 전국시대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때 진나라 재상이었던 사람이에요. 자, 옛날에 그 그림을 잠깐 그리면요. 대충 그려볼게요. 여기 이제 일본이고, 여기 한국이야. 여기 중국이야. 뭐 그때 옛날에 춘추전국시대 때 지도가 이랬대. 여기 연나라가 있습니다. 제일 아주 큰 나라예요. 조, 제, 위, 한, 초 그리고 서쪽 끝에 이렇게 생긴 나라가 있어요. 진나라라고 합니다. 이 진나라가 서쪽에 편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중원에 6개 전국 칠국이라고 하는데 그 6개의 중원에 있는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미개하다고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그리고 침략도 많이 당했었던 그런 나라였었던 거야. 근데 땅덩어리는 제일 넓어. 놀라운 것은요, 인구도 제일 많고 여기 똑똑한 사람이 여기 다 몰려 있는 거야. 근데 어마어마하게 중국에 있는, 그 중원에 있는 이 6개 나라한테 깨지고 뜯기고 했던 거예요. 마치 그 인도의 그 넓은 땅에 똑똑한 사람들이 영국에게 깨지듯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똑똑한 사람이 여기 많이 있으니까 관리들은 똑똑했던 거예요. 근데 그 똑똑한 관리들이 법을 만들었는데
아무리 완벽한 법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민중이 그걸 지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최고의 법을 만들면 뭐예요? 휴지 조각이지, 그죠? 그래가지고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지키지 않으니까 이 법이 쓸모가 없으니까 나라가 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분오열이 되고. 그래서 그 상항이라는 재상이 묘안을 냈습니다. 어떤 묘안을 냈냐면 준법 정신을 키우기 위해서 통나무 하나를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 한가운데다 딱 박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꼬리표를 하나 달았습니다. 이 꼬리표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누구든지 간에 이 통나무를 임금님이 사시는 대궐 문 앞으로 갖다 놓는 자에게는 금은보화, 3대가 먹고 남을 양의 금은보화와 함께 신분 상승의 기회를 주겠다. 귀족이 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팻말이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도장이 찍혀있는데 누구 도장이냐면 진나라 왕의 도장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뭐예요? 어명이란 얘기예요. 어명은 반드시 지키는 거야. 맞죠?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통나무가 대문 앞으로 옮겨지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지. 믿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보니까는 굉장히 하찮은 일이야. 이런 하찮은 일을 하는데 그 엄청난 그런 보상을 해준다는 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였던 거야. 야, 이까짓 거 옮겨가지고 그 엄청난 보상을 준다 그러면 누가 옮겨도 옮겼겠지. 에이, 전 거짓말이야. 이래버렸네. 그러니까 아무도 이 통나무를 옮기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해가 질 무렵 해갖고 우직한 나무꾼이 이걸 본 거예요. 마침 지게도 있겠다. 뭐 운동 삼아 갖다 놓지 뭐 하고 실제로 갖다 놔 보니까 문 앞에 딱 놓자마자 대궐문이 열리면서 요란한 음악과 함께 만조백관이 상황을 위시해서 나타나서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증서를 주는 거예요. 그 금은보화와 함께 귀족의 증서를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 털썩 주지 않고 땅을 치면서 아이고 대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 팻말은 내가 저 무식한 놈보다 훨씬 먼저 봤는데 무슨 소리야, 나는 이 말뚝을 심을 때부터 봤는데, 그러면서 아이고 대이고 하고 땅을 치는 거예요. 보면 뭐해? 행동을 안 했거든. 그쵸? 결국은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행동을 한 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거라도 국법으로 정해진 거는 반드시 지켜진다는 그런 법을 이때 제정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법을 지키는 준법 정신이 가르게 돼서,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부강하게 돼서 여기서 정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 정왕이 결국은 이 7개 나라를 전부 통일해서 최초의 황제, 비로소 시자, 황제에서 진나라에서 일단 나온 최초의 황제라서 진시황이 그때 나온 거예요. 그게 정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게 된 계기가 아주 사소한 이 통나무 사건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어쨌든 그것이 확실하다면, 근거가 분명하다면, 그거에 대한 근거가 분명한 거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 대한 결과는 상상을 초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달걀에 대한 일화와 상황에 대한 일화는 바로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메가 보기에는 아주 작고 사소해 보여요. 그리고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요, 그 일을 반복적으로 꾸준히 한 자에게는 반드시 그에 해당되는 복이 차고 넘치게 받게 된다는 거, 그걸 믿으시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충족하다면은 곧바로 행동에 옮겨질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아멘이라는 사업이 뭐고, 이걸 꾸준히 하면 어떠한 보상을 받길래 이렇게 처음부터 거창하게 나오는가? 이제 그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 좋은데 잘 안 지워지네.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좀 지저분해도 괜찮죠? 이 아멘이라는 사업은요, 평생을 걸쳐서 뭔가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짧으면 3년, 길어봤자 5년 안에 뭔가 사단이 나도 나요. 그래서 이 사업을 3년에서 5년 계획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본업이 있다 그러면 그 본업을 그만두고 하는 사람 필요 없이 그 본업 유지하면서 남는 시간, 이 짜투리 시간 가지고 얼마든지 이 기간 안에 뭔가 이루어집니다. 조금 세분해서 얘기하면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 꾸준히 여러분들의 스폰서와 이 시너스트라고 하는 시스템이 정한 대로 그대로 꾸준히 가면은 평균 잡아서 한 4천만 원 내외에 해당되는 연봉이 발생이 됩니다. 자,
이 소득이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본업에서 들어온 소득 이외에 추가적인 소득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추가적인 소득으로 월 300만 원꼴이네. 그게 매달 계속해서 들어온다면 이건 축복일까 저주일까? 그렇죠? 축복입니다. 그리고 2년에서 3년간 같은 패턴을 꾸준히 진행해서 이게 3년에서 5년이 되면 노력 여하에 따라서 1억이 훌쩍 넘을 수 있는 1억 5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소득 수준이 나오고, 그런 소득이 네트워크라는 것에 인해서 들어오고, 그 네트워크가 안정되면 이 소득은 마치 월급처럼 매달 나오는 소득이 돼요. 네트워크 증가에 따라서 소득이 증가하며 명이 붙어있는 순간까지 평생으로 이어지다가 내가 죽어도 이 소득은 마르지 않아서 자녀한테까지 상속이 돼요. 그래서 아메이 소득의 네 가지 특징하면은 매달 증가, 평생 상속의 특징이 있다. 이래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볼게요. 지금까지 우리 살면서 이 네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소득 형태 본 적이 있으시오 없이요? 직장생활 하다가 퇴사하면 월급 안 나오죠? 근데 이건 퇴사해도 월급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죽을 때까지 상속해서. 약국 문 닫으면 소득 끊기는데 계속해서 소득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본 적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런 형태의 소득이 있긴 있어요. 건물을 갖고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임대소득이 특별한 일 하지 않아도 계속 나오죠? 그죠? 은행에다 500억 정도 집어넣어놓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소득, 바로 이러한 형태의 소득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형태의 소득은요, 자산이라는 게 공통적으로 있어야지 그 자산에서도 발생되는 소득이 평생 상속의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한테는 그 자산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소득의 기회를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한테 가진 자의 몫이라는 자산 형태의 소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게 아메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한테 자산을 준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는 이 암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할 때 거절당할 여지가 있고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절과 오해를 이런 미팅을 통해서 하나하나 듣고 이해하고 내가 먼저 윤곽을 그려나가고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우리 사업이다. 정리됐죠? 그런데 이런 형태의 내가 주인공이 되는 데 있어서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무자본 사업이다 하는 것이 이 사업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장점이에요. 자, 이 무자본에 대한 개념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야, 그거 절대 하지 마. 나 3년 전에 그거 해서 3억 날렸어. 이런 사람 있시 없죠? 있죠? 그 사람은 3억 투자했기 때문에 날린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저는요, 25년간 이 사업하면서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공한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돈이 투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노력, 이게 투자돼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아쉬운 얘기하는 눈물을 바탕으로 한 그런 소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줘서 그들이 경제적인 축복을 받았을 때 나는 인센티브적 소득으로 더더욱 부자가 될 수 있는, 요새 뜨고 있는 말 윈윈 게임 들어보셨죠? 그 아름다운 윈윈 게임에 담겨져 있는 멋진 윤리관과 철학 있는 사업이 이 아메라는 사업이더라.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아메예요. 이게 진짜 아메입니다.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암웨이 박철웅 해서 치면 제가 나올 거예요. 이름 걸고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보면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말 투성이에요. 그 제가 한 강의가 깨알같이 쫙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냥 다 공개해버립니다. 만약에 제가 거짓이나 과장된 게, 잘못된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25년 동안 이 사업하면서 많은 사람한테 사랑, 존경 이런 얘기 못 받아요. 그쵸? 누가 한 명이라도 저거 나쁜 놈 사기꾼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대통령도 임기 5년밖에 안 되는데 저 욕 처먹는 거 봐. 그쵸? 근데 그 임기의 5배를 한 저는요, 그 어느 누구도 욕을 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강의 중에는요, 노래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욕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런 게 안 나왔다는 얘기는 뭔가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 아메라는 사업이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살았던 과정에 명예와 이름을 걸고 25년간의 관록과 60년간 살아왔던 인생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내용은 진실로 사실이에요.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 내용에 신뢰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25년간 떠든 얘기예요. 맞죠? 그리고 또 이렇게 제안한 거는 뭐냐면 제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믿고 행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되는 것에, 이런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됩니다. 꼭 믿고 그와 같이 똑같이 한번 행해보세요. 그럼 도대체 뭘 하라는 거냐? 좀 이따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은 검증할 부분이 몇 군데 더 필요해요. 첫 번째, 평생 상속해서 주겠다는 약속을 이 회사가 했는데 이거 믿을만 해야 말이지. 말을 이렇게 놓고 회사가 망해버리거나 메리케이처럼 철수해버리면 이거 다 물거품 되잖아. 그죠? 이게 지켜지려면 내가 죽기 전에 회사가 망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약속을 지킨다는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이 말을 믿지 어찌 함부로 믿겠냐 이런 얘기예요. 맞죠? 따라서 제가 이 모든 내용이 사실인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다른 채널을 통해서 뒷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아메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신용도라는 것이 등장하더라는 얘기예요. 신용도. 얼마나 믿을 만한 회사인가. 자, 여러분들 무디스라는 회사 들어오신 적 있나요? 이거 어떤 회사인가요? 국가의 신용을 평가하는 회사예요. 97년도 12월 달에 우리나라가 IMF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회사 때문이에요. 대한민국 투자 부적격 국가 요래 얘기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IMF의 늪에 빠지게 된 거예요. 즉 일개 한 회사 입김 한마디로 국가가 휘청거릴 정도로 대단히 괴물 같은 회사가 무디스다. 이래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괴물 같은 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는 이거의 엄마 회사가 또 있더라고요. 더 괴물의 회사가. 그 회사를 이름하여서 Dun and Bradstreet, 약칭 D&B라고 합니다. 자, 이 D&B라는 회사는요, 요런 무디스 같은 자회사를 무려 17개나 거느리고 있고, 역사는 1841년도에 만들어져서 180년이 훌쩍 넘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이렇게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기업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올 때도 굉장히 드뭅니다. 에디슨 아시죠? 토머스 에디슨. 그쵸? 발명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만든 회사가 에디슨 전기회사죠? 굉장히 오래된 회사예요. 그 후신이 제너럴 일렉트릭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에디슨 만든 회사가 굉장히 오래된 회사죠. 그 회사보다도 30년인가 40년 먼저 만들어진 회사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동학혁명이 언제 일어났죠? 1894년도에 일어났어요. 그때보다 53년 전에 만들어진 회사. 무시무시한 회사예요.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링컨 대통령 아시죠? 이 회사 직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권위와 정보력, 역사, 그 다음에 스펙, 세계 최고라는 거 인정되시죠? 그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이 D&B라는 회사가 기업의 신용을 평가해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평가할 리가 없겠죠?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D&B라는 회사가 아메이도 평가했겠죠? 그 평가에 대한 결론 이겁니다. 아메는 향후 200년간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예요. 60개의 자체 등급 중에서 1등급이라는 5A1을 아메에게만 30여 년간을 연속해서 1등급을 매겼어요. 그러니까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기업이 아메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세계 최고의 기관이 인정을 해준 거예요. 200년간 어떻다고요? 망하지 않는다. 뭐가? 아메가. 누가 얘기했다? 영자 엄마가? 세계적인 석학들이 한 얘기예요. 그리고 포춘이라는 경제학 잡지 들어보셨죠? 세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경제학 잡지입니다. 그 경제학 잡지에서 아메가 91년도 1월 달에 특집으로 실렸어요. 그 타이틀이 기가 막힙니다. MA, a company of commitment.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회사 아메이다. 라는 타이틀로 아메의 내용이 실렸는데 그 내용 자체가 극찬의 내용이었더란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세계 최고의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아메는 200년간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를 듣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학 잡지에서 아메는 약속을 지키는 회사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두 기관의 공통적인 특징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결론. 세계 최고가 인정하기를 아메는 어떤 회사인가? 200년간 망하지 않을 것이며 약속을 지키는 회사다. 맞죠? 그쵸? 그 말이 사실이라면, 물론 사실이겠지. 그죠? 저보다 분명히 똑똑한 사람들이 한 얘기일 테니까. 그렇다면 평생 상속해서 주겠다는 약속쯤은 지킬 수 있는 회사가 아메가 맞구나. 이 부분을 이렇게 검증하고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럼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정리하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결론을 유도해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사는 괜찮다. 망할 회사 같지 않다. 200년간 망하지 않는다면 내 살아생전에 망하지 않겠네. 그죠? 두 번째 결론, 그 괜찮다는 회사를 이용해서 짜투리 시간, 남는 시간 동안 뭔가를 하면 경제 축복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더도 말고 둘도 말고 1억 정도만 죽을 때까지 상승해서 나온다. 이 말만 지켜주더라도 여러분들 돈 때문에 뭘 못한다는 얘기 안 하고 살 수 있다. 맞죠? 두 가지 결론이 뭐다? 첫 번째, 회사는 괜찮다. 두 번째, 그 괜찮다는 회사를 이용해서 뭔가 하면 경제 축복 받을 수 있겠구나. 맞죠? 여기까지 정리됐으면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아직까지 저는 한 가지가 딱 남아있었어요. 이게 해결돼야 한다 안 한다가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쉽지 않은 남자예요. 길거리에서 누가 탁 건다고 해서 내가 넘어갈 그런 남자 아니거든. 그래 보이잖아. 그죠? 그 마지막 남은 한 가지가 뭘까요? 다 좋은데 한 가지가 그게 해결돼야 하든 안 하든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마지막 하나는 이거예요. 전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제. 어떤 전제? 남는 시간 동안 뭔가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 얘기 뭐야? 뭔가를 해야
이런 내용에 내가 주인공이 되든 말든 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뭔가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아무리 보랏빛 주단을 깔아놓은 비전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요구하는 게 내 능력 범위를 벗어나거나 목숨을 걸 만큼 위험한 일을 요구한다 그러면 여러분 못해요. 맞죠? 따라서 일단 여기서 요구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안에 있어야 돼. 그럼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이냐? 이제 이것이 확실하게 픽스가 돼야 그 다음에 한다 안 한다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업성 검토는 이와 같은 방법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남은 물음표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강의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 어때? 지금까지 한 얘기 다 이해가 되죠?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뭘 하자는 것이냐? 저는 굉장히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뿔도 아니에요. 말이 좋아 사업이지 사업 같지도 않은 거 누구나 할 수 있어.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많이 이게 왜 이렇게 안 지워지냐? 많이 배웠거나 적게 배웠거나 뭐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이 꿈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꿈 있죠? 적어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고자 하는 꿈 있잖아. 그죠? 그 꿈만 있으면 야 이거 지우는 일 보통 아니다. 그 꿈만 있으면 여러분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왜냐하면은 일 자체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좀 벗고 할게요. 이제 덥다. 자, 그렇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뭘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자전거 스케이트 타는 거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죠?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이빨 닦고 세수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기 있는 사람은 기저귀 갈아채우고 화장하고 나올 줄 아는 그 제반적인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 누구나 해야 돼. 그죠? 매일매일 벌어지는 이런 일을 뭐라고 한다?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쵸? 오늘도 여러분들 이빨 닦으셨죠? 어저께도 세수했죠? 내일 머리 감겠죠? 매일매일 하겠죠? 이 매일 벌어지는 소위 생활이라는 패턴 누구나 하는 거 맞죠? 근데 아까 내가 아멘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누구나 생활하면서 산다. 여러분 동의하셨죠? 그럼 답이 나왔다. 아멘이가 뭐다? 생활에서. 생활 속에서 찾는 사업이라는 얘기. 즉 다시 말해서 아멘이란 생활의 사업이 되는 아주 희한유치비리한 게 이게 아멘이라는 사업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생활 속에서 찾는 사업. 생활이 사업하고 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저는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생활이라는 패턴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소비에 가까워요, 생산에 가까워요. 소비에 가까워요. 그죠? 사업은 뭔가 어떤 제품을 생산해내서 팔아 먹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생산에 가까워요, 소비에 가까워. 사업에 가깝죠? 그쵸? 그 사업이라는 것은 그 생산에 가깝죠. 그죠? 근데 여러분 볼게요. 아까 생활과 사업이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생활은 소비에 가깝다 그랬어. 그래서 사업은 생산에 가깝다 그랬어. 그럼 생산과 소비가 같다는 얘기야. 이 꼬루야.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아왔잖아. 그죠? 이해돼요? 네. 그렇다면 이게 이 꼬루가 되는 자체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이빨 닦고 세수하고 빨래하면서 돈이 벌려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나서 눈곱 띄고서 치카치카 이빨 닦고 악 아, 돈 벌었다. 이런 사람 있냐고. 없죠? 그쵸? 그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됐단 말이죠. 그래, 10분 양보해서 그래, 돈을 번다고 치자! 그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 닦고 세수하고 그래갖고 까짓거 돈, 그 코 묻은 돈 얼마나 벌길래. 그런 생각을 혹시 안 드세요? 근데 이건 어때요? 제가 그 패턴을 25년간 반복했더니 연봉이 10억이 됐어요. 이건 믿어지세요? 이게 어찌 가능한가 그걸 듣는 게 미팅이에요. 그리고 들어보고 그 패턴이 이해되면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면 행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자고 우리가 이 미팅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생활 속에서 사업성을 찾는가? 그리고 이 사업성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경제 축복이 대를 이룰 수 있는가? 이제부터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생활 속에서 찾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 누구나 이빨 닦고 세수하고 빨래하고 청소를 해요. 그런데 그 하는 과정 중에 반드시 써야 되는 물건이 있을 거예요. 이빨 닦을 때는 치약 칫솔 써야 되고 설거지 할 때 퐁퐁 빨래할 때 하이타 이런 거 써야 돼. 그죠? 이건 생활에 필요한 물건에서 우리가 생필품 이래 얘기합니다. 그 생필품을 지금까지 어디서 사서 써오셨어요? 마트, 슈퍼, 시장, 백화점 맞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관심 있게 다뤄보자 하는 이 아메라 회사, 이 회사에서도 제가 열거한 그 생필품이라는 것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써왔던 형태만 바꿔서 아메에서 나오는 제품은 단지
바꿔쓰기를 하자. 그럼 그게 곧바로 사업으로 연결되더라. 이거 하자는 거예요. 바꿔쓰기 하자는 거 바꿔쓰기. 응? 아메이 제품을 하나씩 바꿔쓰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쓰기 하는 거 가지고 어떻게 소득이 되고 부자가 되는 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런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자리에 와서 듣는 거 우리 뭐라고 한다? 미팅 참석이다. 자, 아메이 사업은요, 패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누구나, 성공한 사람이나 이제 막 시작한 사람, 꾸준히 하는 사람, 누구나 이 세 가지 패턴만은 반드시 성공해요. 그 세 가지 패턴 중에 이미 두 가지 여러분 들으셨어요. 뭐다? 바꿔쓰기, 미팅 참석.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이 아메이가 갖고 있는 비밀, 행동상의 비밀 중에 3분의 2, 66.7%를 이미 여러분 갖고 가는 거예요. 바꿔쓰기 작업, 미팅 참석 꾸준히 하면 여러분들 이미 성공의 66.7% 오는 거예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알았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뭘까? 나머지 하나는 바꿔쓰기 잘하고 와서 잘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물건 들고 다니면서 딜이 팔아야지. 사람들 술 주고 갑자기 그런 자리에 잔뜩 갔다가 모시고 와야 되겠죠.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마다 명함 돌리면서 제품 필요하면 일로 연락하세요. 그래야 되겠지. 광야에서 외치는 요한처럼 아멘을 믿으라 할렐루야 이러고 다녀야 되겠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냥 쪼잔하게 치졸하게 제품 들고 다니면서 딜이 팔로 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사업이면 난 시작도 안 했어. 여러분 저 보실 때 어때요? 비굴해 보이세요? 당당해 보이세요? 그렇죠. 당당하게 하는 사업이에요. 세계 최고의 제품을 가지고 건강과 가족의 어떤 축복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눠 쓰고 부자 되자고 그 접시에다가 여러분들 아름다운 꿈을 실어서 사람들한테 전달해주는 당당한 경제복음의 전도사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어깨 피고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저는 25년간 그렇게 했습니다. 굶어 죽어도 썩은 고기 먹자 한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지금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런 자리에 술 주고 받고 해서 잔뜩 사람들 끌어모으고 제발 좀 와서 좀 틀어주라.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너를 위해서 너와 네 가족을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한 거 한번 와서 들어봐. 이렇게 했지. 당당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그리고 누구는 그래. 아메 하다가 친구들 다 잃게 생겼대. 25년간 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메 하다 보니까 잃긴 잃어요. 술 친구들은 다 없어집니다. 근데 평생 같이 갈 관속에까지 들어갈 때까지 함께 해줄 따뜻한 친구들은 더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물건 파는 것도 아니고 사람 끌어모으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냐 이거야. 1, 2년 하다 그만둔 사람한테 아메에 대해서 얘기하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합니다. 그 사람도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는 아메에 사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랬죠? 1, 2년 하다 그만둔 사람 첫 마디가 그거야. 야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그래요. 그래요 실제로. 해보니까 어렵거든. 그리고 저는요 지금까지 꾸준히 하면서 한 번도 소득이 후퇴해 본 적이 없어. 계속 성장했지. 그죠? 그래도 지금도 연봉이 상당히 괜찮아요. 대충 들어보니까 괜찮잖아. 그죠? 그런데 하다 그만둔 사람 똑같은 얘기예요. 야 그거 돈 안 돼. 안 되게 했네 보니까. 그쵸? 안 되게 했어요. 에야 그거 성공하려면 봉고차 있어야 돼. 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25년간 왜 봉고차가 있어야 되는지 아직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아멘 사업은 성공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면 반드시 성공해요. 다들 그거를 어기니까 무시하고 어기니까 그게 성공해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업 성공해서 지켜야 될 원칙 이거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미 다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 돈 투자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가 요거 바꿔쓰기. 비누 떨어지면 비누 하나, 치약 떨어지면 치약 하나 이렇게 하나씩 즐겁게 바꿔쓰기 하는 거예요. 집에 사재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홈샵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재기 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 그만큼 그 돈을 날릴 각오라고 사재기 하세요. 그거 절대 거래 안 돼요. 절대 거래 안 됩니다. 사재기에서 사놓은 그 제품들은요. 그러니까 거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반값에 처분해 버려. 인터넷 거래 뭐 이런 거 뭐라 그러죠? 할인 판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남는 거 갖고 그냥 사람들한테 거저줘. 그러고 남는 게 있어요. 얼마나 많이 사재겼으면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고 남는 거 버려 그냥. 그러고 아메 하다가 5천 날렸대. 아메가 잘못된 거예요? 지가 잘못한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그게 아메라면 난 못했어. 일단 돈이 없어.
사재 계열 두 분이. 그리고 25년 동안 한 번도 집에 홈샵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파트너들 또한 한 명도 집에 홈샵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가르쳐 놨어요. 고맙게도 그 길을 따라가줘서 너무나 행복해요, 저는요. 그러니까 집에 홈샵 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재기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집에 정수기 몇 대가 필요해요? 한 대는 반드시 있어야 돼. PT가 되기를 정수기 집에 12대 있는 사람도 봤어요. 그거 왜 필요해, 그렇게? 그죠? 그렇게 하니까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다음에 세 번째 원칙은 남는 시간. 남는 시간. 아까 제가, 하고 있는 본업을 하면서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하라 그랬죠? 본업 팽겨치고 뛰어들어가고 낭패 오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아메에서 100만 원 소득 들어왔어. 좋겠죠? 300만 원 받던 월급쟁이가 회사 그만두고 뛰어드는데 100만 원 들어왔어. 좋을 리가 없어요. 낭패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은 급하니까 다시 또 취직을 하게 돼요. 돈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간 회사는요, 원래 쓰던 회사보다 못한데 반드시 가게 됐어요. 아주 그게 공식처럼 그렇게 밟아가더라고. 그러고 나중에 아메이 때문에 멀쩡한 직업만 날렸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또한 아메가 잘못된 거예요? 지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음에 네 번째, 미팅 장소 와서 들어보자는 거예요. 제품이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공자들은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가? 모든 재반 이야기가 이 미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미팅만 꾸준히 나오면 여러분들 그 성공의 기운과 함께 성공의 길을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서산대사 아시죠? 그분이 쓴 답설 야중거라는 시가 있습니다. 잠깐 읽고 넘어갈게요. 눈길을 걸을 때 허튼 걸음하지 말라. 내가 걷는 걸음걸음이 뒤따르는 자의 길이 되리니 하얀 도화지 같은 눈길 위에 족적을 남길 때 처음부터 아름다운 족적을 남겨야 돼요. 내가 이 원칙을 지켜서 꾸준히 하다 보면 나를 믿고 따라온 내 파트너들이 그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길로 가게 돼요. 잘못 낭떠러지면 그들을 전부 몰락시키는 거예요. 호연지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25년간 이 사업하면서 깨달은 바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지금은 마치 느려 보이는 것 같지만 질서를 지키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걸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원칙대로 꾸준히 즐겁게 흐르는 강물처럼 사업을 진행할 때 여러분 반드시 성공합니다. 자, 아까 아메 사업 패턴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쵸? 첫 번째가 뭐다? 바꿔쓰기. 두 번째가 미팅 참석.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답 나왔습니다. 뭐다? 질서를 지켜서 즐겁게 뭐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이 사업의 성공의 길이라는 걸 꼭 여러분들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아메이 25년간 한 9단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저 원칙을 지켜서 꾸준히 하면 우리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가? 혜택부터 잠깐 얘기할게요. 첫 번째가 30% 디스카운트 혜택. 이게 최초로 주어져요. 130원짜리 100원에 살 수 있는 혜택이고, 두 번째가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다 하는 아메만 갖고 있는 다소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제품을 처음 만들어서 폐기 처분할 때까지 제품의 1년의 라이프타임 중에서 인간과 환경에 요만큼도 해가 되는 걸 만들지도 거래하지도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철저한 인간, 사람, 환경 친화의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또 중요해요. 100%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슈퍼에서 펜을 샀어. 이제 한참 쓰다 보니까 이제 흐리흐리하게 나와요. 다 쓴 거 갖고 와서 슈퍼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써보니까 참 제품은 좋은데 보드 마커라고 써있는 글씨체가 마음에 안 든다. 응? 그게 바꾸러 왔으니까 원래 샀던 돈으로 돌려주셔 그랬어요. 처음부터 사질 말든가 찡짜 붙겠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그 슈퍼 주인이라면 이런 이유로 바꾸러 왔다. 바꿔줄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바꿔줄 용의 없는 건 둘째 문제치고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위아래 훑어보다 한 번에 티 나올 거 뭐라고? 식전 아침부터 별 미친놈다 보겠네. 맞죠? 그런데 그 미친 짓을 하겠다는 게 이 제도예요. 이게 아메이 제품이라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갖고 와서 원래 샀던 돈 돌려주고 그럼 그 자리에서 두 말 않고 돌려주겠다는 거 안 믿어지죠? 이 제도가 지금 60년 됐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메이가 이 제도 갖고 있는 근본적 이유는 뭘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제도예요. 불량이 있을 때 바꿔주는 게 아니라 남들 다 좋다고 쓰는데 나만 괜히 왠지 싫어. 그것도 반품 사회가 돼요. 불 많이 있을 때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 제도를 갖고 있는 이유는 우리는 세계 최고의 제품을 거래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아메보다 더 좋은 제품 있어. 아메 거 반품하고 그거 와서 사서 써라 하는 제도 아니야. 그죠? 근데 이 제도가 60년 됐다는 얘기는 결론은 그겁니다. 각 아이템별로 세계 최고의 제품임을 스스로 자부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하면 얘기해. 야, 그 내 쪽, 야, 골치 아파. 그래도 써본 사람은 100% 똑같은 얘기 합니다. 그 제품 좋더라. 그쵸?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의
근본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깨 펴고 당당하게 할 줄 알아야지. 그죠? 그다음에 네 번째, 실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진짜 이유는 이 네 번째. 지금까지 써왔던 형태를 바꿔서 아메이 제품으로 바꿔쓰기 하면 우리한테 고맙다고 보너스라는 걸 줍니다. 근데 이 보너스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전 제품에 포인트 밸류 그래서 PV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제품 쓸 때마다 PV가 누적돼요. 누적된 PV를 한 달씩 끌어서 나한테 보너스 형태로 돌려주는데 처음에 이게 강아지 오줌만큼 작아 보이다가 나중에 힘이 창대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보상해 주겠다는 보너스는 과연 어떤 돈이냐? 눈물을 바탕으로 하는 돈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 근간, 원천, 소스는 뭐냐? 아메는 광고와 유통이 없습니다. 내가 대신 광고 유통해서 그 광고 유통비를 대신 갖겠다는 거예요. 그게 매출액 대비 35%나 되더라는 거예요. 전체 매출액에서 작년에 35% 하니까 대략 한 4,500억 정도가 기금으로 적립됐다고 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이 작년치예요. 우리한테 수고한 대가대로 우리한테 주겠다는 게 이게 우리한테 돌려주는 보너스 이거더라는 거예요. 이 중에 10억이 제 돈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볼게요. 이 35%를 항상 고정적으로 지금 우리한테 매출액 대비 35% 딱 끊어서 우리한테 줍니다. 그게 작년에 4,500억이에요. 올해도 35% 이거 버금가는 돈 우리한테 주겠죠? 약속이니까. 내년에도 그러겠죠? 보니까 한 3년 뒤까지도 이건 가능할 것 같아요. 눈에 바로 보이니까. 그죠? 마지막 질문이요. 30년 뒤에도 이렇게 할까요? 35% 30년 뒤에도 이렇게 해요? 정말요? 참 순진하다. 이걸 어떻게 믿어? 이러다가 망해버리면 약속을 어기고 뭐 A본처럼 메리케이처럼 철수해버리면 못하잖아. 그쵸? 그래서 저는요 이 시점에서 이 약속을 아메이가 30년 50년 뒤에도 지킬 수 있는 회사인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모든 분석 작업을 올스톱하고 그래서 뒷조사를 하게 된 게 이것 때문이었던 거예요. 뒷조사 했더니 어떻다? 세계 최고의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아메이가 200년간 망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 최고의 경제학 잡지에서 아메이는 약속을 지킨다. 근거 드러났다 그랬죠? 따라서 이 약속도 최소한 200년은 지킬 거 아닌가. 그걸 본 거예요. 제가 그렇게 쉬운 남자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렇다면 뭐 다이아몬드에서 뭐 그건 그들끼리 하고 솔직히 말해서 그때 당시 심정 그거예요. 직장생활 계속 할 거니까 거기서는 월급에다가 조금 소득이 조금 그래도 그 월급쟁이니까 좀 아무래도 조금 돈이 부족하겠죠? 한 100만 원 정도만 매달 꾸준히만 나와주면 그래도 장미꽃이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 갖겠더라고.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 100만 원은 그냥 100만 원이라 네트워크를 단단하게만 만들어 오면 200년은 나오는 100만 원일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랬는데 이게 100만 원짜리가 아닙디다. 이 속에 엄청난 게 담겨지는 걸 제가 나중에 발견하게 됐어요. 지금같이 경기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연금성 소득이 여러분 풍요롭게 쓸 수 있는 풍요롭게 여러분의 자산이 구축돼서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소득이 대를 잇는 만큼 그만큼 나와요. 얼마 전에 제가 손주를 봤어요. 보기에는 지금 당장 30대 후반이라도 믿을만 하죠. 그죠? 그 손주하고 지금 그게 오늘 이제 49일째 되는 것 같다. 태어난 지. 49일, 한 50일 가까이 되는데 딱 2번 봤어. 그 정도로 바빠 제가 지금. 이렇게 바쁘게 다니는 이유는 뭘까? 내가 스스로 원해서 하는 거예요.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이 경제복음을 전하면서 할렐루야 믿으라 아멘 그러고 다니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 손주를 2번 봤는데 아들이에요. 처음 만나서 내가 앉는 순간 그 아이와 대화를 했습니다. 마음의 대화를.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네 인생도 이 할애비가 지켜주마 이렇게 했어요. 멋있죠? 그럴 수 있는 늙은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전 정말 나 하나 지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유가 되니까 우리 마누라도 지키겠더라고. 우리 부모님도 지키겠다고. 물론 지금 돌아가셨지만 나중에 우리 아이를 지킬 수가 있겠더라고. 지금 25년 됐습니다. 그 아이의 아이까지도 지킬 수 있는 할애비가 된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 아메 하는 거예요. 다른 얘가 뭐 필요하겠어. 그죠? 근데 시간이 남았으니까 계속 해야죠. 자, 그럼 우리한테 보상해 주는 보너스의 근간은 드러났습니다. 어차피 고속도로에다 뿌리는 기름값 대신에 우리 보고 무공해 유통하라는 거. 그 대가대로 주겠다는 돈이야. 맞죠? 소녀시대 싸이. 걔네들이 그 사람들이 갖고 왔었던 돈 대신에 우리 보고 그 광고를 대신해서
광고 모델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 대가대로 주겠다는 돈이에요. 이게 이렇게 엄청난 돈이 지금 우리한테 보상해 주겠다고 보따리로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이걸 가져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돈은 아름답기까지 하고 숭고하기까지 한 그런 돈인 거예요. 남을 도와주고 그들이 경제 축복을 받게 하면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돈이기도 해요. 아메이 이전에 이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메이로 인해 가지고 제가 다시 그 가정을 합쳤어요. 괜찮죠? 아메이를 통해서 제가 그 선남선녀를 만나게 해갖고 결혼까지 시켰어요. 그 결혼한 장소에서 제가 주례까지 받습니다. 이 아메이 어때요? 멋있죠? 네. 그렇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합을 갖게 하고 의혹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과 신념을 주게 하는 그런 사업이기도 해요. 물론 그 과정 중에 돈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그 돈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름다운 일을 하면서 그 아름다운 한 대가로 우리한테 주는 평생 마르지 않는 영속성 소득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이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치와 비전도 느끼고 경제적인 축복도 느끼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사람들끼리 서로 평생 동지가 되는 그런 멋진 이야기도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꼭 오늘 이 강의 한 번 듣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 반드시 이 강의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그 성공자들의 소스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아메이에 대한 윤곽과 그림 그려나가기를 꼭 해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꼭 바라는 게 있다면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제가 꼭 부탁 좀 드릴게요. 뭐 100만 가지 이야기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들. 25년 했어요, 25년. 25년 한 사람이 이야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걸 또 지워야지. 이런 기사도가 있어서 사업할 맛이 나. 재밌어. 그죠? 자, 이제 이 다음 얘기는 이 돈이 어떻게 분배되고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아메가 이 매출액 대비 35% 4,500억이라는 돈을 그냥 대충 해서 나누지 않아요. 수고하고 노력한 양에 비해서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아주 정확하고 정직하게 이렇게 분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요, 수익 구조가 다소 복잡합니다. 그래서 매월 주는 월 보너스가 있어요. 그게 1차, 2차, 3차 보너스예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주는 애뉴얼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른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매월 주는 월 보너스를 가지고 강의하는데 1시간 반이 걸리더라고. 그리고 애뉴얼 보너스만 강의하는데 또 1시간 반이 걸려요. 그리고 일단 이거에 따른 전략을 구성하는데 또 1시간 반이 걸려. 그래서 1부, 2부, 3부에서 하다 보니까 4시간 반이 걸립니다. 지금부터 할까? 다 도망갈 걸, 그쵸? 그래서 수익 구조는 여러분들 아마 여러 번 들어봤기 때문에 거기 그걸로 이제 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전략적으로 곧바로 갈게요. 여기 뭐 기존 멤버들도 사실 전략이 필요할 테니까, 그죠? 자, 여러분들 설사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략이 여러분들의 스폰서와 다르다 그러면 여러분 스폰서를 따라가시기 바라요. 지금 25년간 제가 해왔어도 관록으로 지금 이렇게 추천드리고자 하는 전략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전략, 이 사업 성공하기 위해서 진행해야 될 방법. 첫 번째, 세력의 구도.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세력의 점을 찍는 거예요. 할 수 있겠나요? 난 정말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아들 장가 갈 때 청첩장을 300장 돌리더라. 청첩장을 돌릴 수 있을 만한 사람이면 다 이 안에서 이 라인에 연결 가능해요. 옆집 아줌마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교회 그 집사님, 그다음에 우리 아이 자모 모임, 뭐 고등학교 동창, 심지어는 접촉사고 나고 그 사람하고 어찌 그 사고 처리하다가 정이 들었어. 다 괜찮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3명 없지 않습니다.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더도 말고 둘도 말고 일단 세례고 구도를 갖는 거예요. 한국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도 3이라는 숫자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장 널리 써요. 물론 좋아하는 건 1이야, 1. 최고야, 1이잖아. 그죠? 제일 좋아하긴 하는데 가장 널리 쓰는 숫자가 3이에요. 묵집바 3이잖아. 그죠? 가위바위보 뭐야? 3이지. 그죠? 너 이거 안 갖다 놔? 하나, 둘, 몇 가지 세겠다는 거야. 그래서 3을 많이 쓰기 때문에 특히 한국 사람이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3발이 딱 안정 숫자나. 그죠? 그래갖고 내 마음속에 잠재의식 속에 3이라는 숫자는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숫자.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잠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라도 더 늘면요, 조금 벅차집니다.
왠지 모르게 그래. 하나가 줄면은요, 시시해 보여. 딱 세레그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세레그 구도를 가지고 꾸준히 가면 아메에서도 모든 프로그램 수익 구조가 다 세레그 구도로 다 바뀌었어요. 옛날에 642 마케팅 6애가 고 다이아몬드. 처음 그거 나올 때부터 저는 이거 아니라 그랬거든. 어떻게 사람들이 능력이 다 그렇게 똑같아. 다 다이아몬드 갈 수 있는 그거 아니거든. 그쵸?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하는 여성이야. 남편은 반대해. 아메 비전 봤어. 미팅 가려고 그러면 회사 끝나고 가야 되잖아. 그죠? 근데 집에서 신랑이 반대하니까 미팅 갔다 와 늦게 왔다 그러면 뭐라고 할 테니까 회식 있었다 뭐 했다 거짓말 쳐야 될까요? 그쵸?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쵸? 그 여서내고 그런 상황에서 여서내고 관리를 어떻게 해? 솔직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 해가지고 한번 사실 내가 옛날에 한번 그 부딪힌 적도 있었어요. 난 그래 끝끝내 세리고 고집했거든. 결국 세리가 맞잖아. 그죠? 여러분들 누가 됐든지 간에 일단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플랜을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력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솔직히 생각해보죠, 여러분들. 우리 언제 다이아몬드 되려고 이 사업했어? 아니죠? 지금 본업에서 들어온 소득보다 조금만 더 들어오면 참 행복하겠다. 그래서 시작했죠? 그 마음만 변치 마세요. 그 마음이 결국은 다이아몬드까지 가게 만드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세력을 점 찍는 거 아시겠죠?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점 찍었으면 거기서 이제 하나씩 이제 교육을 시키고 이 아름다운 사업을 전개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레그별로 미팅 참석을 1명에서 2명 정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이나 아니면 이 사람이 손잡고 누군가를 데리고 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스폰서 연결.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스폰서를 연결해서 우리 시스템은 어떻고 시너스트가 어떻고 등등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조직의 어떤 흐름을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이 아메 사업은 혼자는 어려워요. 누군가의 조력자가 있어야 돼요. 그 조력자가 뭐다? 스폰서와 시스템이에요. 요거만 여러분들 만들어 오면 여러분 경제 축복의 기초가 완성이 된 겁니다. 이거 되면 그 다음에는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내가 세력의 6% 전체 15% 되는 이런 날을 뭐라고 한다? 브론즈 빌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정도 되면 소득이 약 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나쁘지 않다. 그죠? 실제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렇게 됩니다. 일단 이게 되려면 이 그림이 반드시 바탕이 돼서 거쳐 가야 이거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그림이 되면 자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갈게요. 이 다음 그림으로 이런 그림이 만들어져요. 나만 브론즈 빌더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브론즈 빌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가 퍼포먼스 엘리트라는 핀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네, 퍼포먼스 엘리트라는 핀이 있어요. 2019년도에 새롭게 만들어진 핀이에요. 물론 브론즈 빌더도 그때 만들어졌어요. 지금 2019년 이후부터 어떤 움직임이 있다? 이제 여섯내가 너무 힘들고 여섯내가 너무 애를 쓰다 보니까 집 팔고 절 팔고 와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거에 대한 무리수와 모순이 생기니까 프로그램을 완전히 바뀐 거야. 어떻게 세례구 구도로. 내가 20여 년 전부터 외쳤던 그 세례구 구도로 바꾼 거야. 할렐루야지 뭐야.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 세례구 구도로 가되 세례구를 잘 만들어서 6%를 만들면은 브론즈 빌더, 3% 만들면은 브론즈 파운데이션, 그죠? 그런 게 그때 2019년도에 새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력을 잘 거쳐가지고 그래서 전체 총 그룹 매출이 1,500만 피부에 넣으면은 브론즈 그 퍼포먼스 엘리트 1100이 넘으면 퍼포먼스 플러스 이런 핀들이 있어요. 이거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또 너무 걸리니까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들 이거 거쳐가야 됩니다. 이거 거치려면 이거 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스폰서들도요. 이 그림은 해낼 수가 없어요. 이 아주 작고 하찮아 보이는 이 그림은 여러분이 해야 돼요. 왜? 이 뒤에 숨어있는 여러분 뒤에 숨어있는 영자순위 둔보를 여러분 스폰서가 모른단 말이야. 갖다가 앉혀놔야 그 다음부터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걸 언제 해야 된다? 이번 달 해내세요, 여러분들. 이번 달. 왜? 이번 1, 2, 3월 굉장히 중요한 달이에요. 아시죠? 네. 왜 중요해요? 중요해요.
지금까지 없었던 프로모션이 있었어요. 옛날 여행 프로모션은 5%, 10%짜리 있었는데 20%짜리 이거는 내가 듣도 보도 못했던 거예요. 이거는 거의 혁명적인 프로모션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면요, 한국아메에서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다른 각종 프로모션을 계속해서 제공할 겁니다. 저는 그리 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그 사업에 크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활성화시키려고 아메 본사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을 거예요. 그 원달, 그러니까는 그 첫 번째 달이 이번 1월인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 1월 달은요, 최대한 여러분들 많은 매출을 올려주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좋습니다. 단 어떤 매출이요? 사재기 안 됩니다. 반칙만 쓰지 않는 모든 매출이 하면 여러분들 발로 뛰어서 올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한번 올려보세요. 큰 덕이 될 거예요. 어쨌든 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더 긴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 소득이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퍼포먼스 엘리트가 되고 게다가 브론즈 빌더까지 있죠. 그 브론즈 빌더까지 그 자격이 가능하죠. 그것까지 그 합치면 맥시멈 400만 원까지 올라가요. 이게 나쁘지 않다, 그죠? 그 이거 되면 그 다음에 세레그가 1000만 PV 넘고 1년 내내 유지해서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고 사이드가 이 정도 되면 300에서 한 500 정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이 정도 되는 그림을 1년 내내 유지했을 때 나를 파운더스 에메랄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연봉은 1억이 훌쩍 넘는 그런 연봉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사람도 연봉이 5, 6천 정도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사업 그만두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천천히 하더라도 이제 산천 경계 유람하면서 천천히 가더라도 이제 단단한 네트워크,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처럼 그렇게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꼭 파운더스 에메랄드까지는 여러분 꼭 가보시기 바래요. 이 그림이 결국은 죽을 때까지 상속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의 시작이 됩니다. 일단 여러분께 제시하는 그림은 여기. 일단 1차 목표 지점은 여기입니다. 이거 되려면 이거 돼야 되고 이거 되려면 이거 결국 이 그림을 만드는데 아까 3년에서 5년 얘기했죠? 바로 이 그림을 하는데 3년에서 5년 걸린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제시한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스폰서가 다르면 여러분 스폰서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까지 25년간 해보니까 이 그림이 가장 무난하더라고요. 이 그림이 어때요? 여러분들 에메랄드가 가는 그림인가요? 아니에요. 이게 바로 다이아몬드, 수석 다이아몬드 가는 그림이에요. 여기에서 내가 어느 정도 소득이 나와. 3년에서 5년 하다 보면 관록도 생겨. 그럼 이제 멀리 지방 지원이 가능해져. 그럼 여기 있는 이 사람들 통해서 또 내가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다이아몬드 되어 보니까 다이아몬드를 단단히 또 유지하니까 또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12개 레이가 Q12를 가고 있어요. 25년 걸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연봉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거기까지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3명 정도는 여러분이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나중에 하다 보면 3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또 늘어나게 되는 거야. 제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라. 믿으면 그대로 여러분들 실행이 될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누구는 이런 얘기예요. 그림 보니까 되게 좋네. 뭐 이렇게 가면 좋겠네. 에이, 근데 이렇게 되려고. 그래, 어찌 계산해보면 이거 연봉 1억 나오네. 실제로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하다 보면 월 소득하고 여기서 나오는 1차 보너스, 여기서 나오는 2차 보너스, 다음에 MD 보너스, 그러고 난 다음에 퍼스널 그룹 인센티브, 프론트라인 인센티브, 그 다음에 유핀 보너스 전부 합치면 1억이 훌쩍 넘어. 계산해보면 나와. 뭐 계산해보니까 나오네. 되겠네. 에이, 근데 이렇게 되었어? 그 이거 되면 이거 된다고? 에이, 그럼 개나 소나 다 할게. 그쵸? 그 믿음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에 한 발도 뒤지지 못하는 거예요. 기왕에 할 거라면 여러분들 다 버리고 내려놓고 믿고 가시기 바래요. 자,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정주영.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누군지 아시죠? 현대그룹 명예회장님이세요. 자, 어디다 그릴까? 여기다 그릴까? 제가 그린 게 뭐냐면 아산만이야, 아산만. 옛날에 아산만. 아산만 보이죠? 아산만이야, 이거. 여기 베이, 요 움푹 들어가는 여기가 바다고 여기가 땅이요. 이거 보니까
이 땅이 굉장히 넓은 거야. 많이 만국되어 있는 게. 여기만 이렇게 메꾸면은 이 땅을 확보하면 굉장히 쓸모가 있겠어. 정지영 회장 이거 메꾸자 그랬어. 많은 학계, 많은 그 학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참모들이 안 된다 그랬어. 이유인즉슨 이게 동해안에만 있어도 어쩌어쩌 해보겠는데 이 서해안이야. 서해안은 뭐 조수가 한 마리 차가 세거든. 인천 같은 경우 11m까지 나와요. 어마어마한 거야. 그죠? 그런데 조수가 한 마리 차가 그렇게 세니까 들물 날물이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다가 이걸 메꾸려면 방조제를 이렇게 일단 만들어야 돼. 그럼 맨 마지막에다 봉을 심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작업을 해야 되는데 방조제 심는 것까지 어찌어찌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여기다 봉을 심어서 마무리 마감을 하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이 정도 되면 그렇지 않아도 물살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막아놓으면 물살이 어마어마하게 셀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여기까지 가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때까지 만든 방조제에 들어간 그 비용만 손해볼 것이다. 안 된다 그랬어. 다 안 된다 그랬어. 오직 한 사람만 된다 그랬어. 누가? 정지영 회장만 된다 그랬어. 그때 나온 얘기가 있어요. 정지영 그 일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뭐다? 그렇지. 해보기나 했어? 아무도 안 해봤잖아. 당연히 안 해봤지. 그죠? 각종 온갖 그 학술적인 이론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 했던 거야. 토목공학법이라든지 물리학을 동원해서 어떤 건축학이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이걸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야. 안 된다 그랬어. 그들은 학술적인 것만 보고 안 되는 거야. 그죠? 정주영은 뭘 봤다? 간절함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그 사람은 초등학교 중퇴인가가 최종 학력이요. 그러니 사람들이 다 무시했겠지. 응? 아니 그 많은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 학자들이 다 안 된다 그러면 좀 말 좀 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무조건 자기는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고 하는 얘기가 뭐 해보기나 했냐고. 해본 사람이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럼 내가 그 말을 듣겠다. 아무도 안 해봤지 않느냐. 왜 안 해보고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하려고 하느냐. 하자 그랬어. 결국 그 고집을 꺾지 못해서 했어. 정시성을 가진 남자 고집 못 꺾는데요. 여기까지 왔어. 실제 보니까는 그 물살이 계산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랐다는 거야. 엄두가 안 났어. 근데 이걸 막았어. 어떻게 막았을까요? 배를 이용해서. 한 번은 간절한 사람 눈에는 그게 보이나 봐. 정말 간절해. 진짜 간절한 사람은 정주영 하나였던 거야. TV를 보는데 항공모함이 보이는 거야. 항공모함을 갖다가 얼마나 답답해도 항공모함을 갖다가 이게 막았으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항공모함이 얼마짜리인데, 그죠? 그러면서 문득 떠오르니까, 그럼 항공모함하고 비슷한 놈이 있을 거 아니야? 어쨌든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이만 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항공모함만큼 긴 거, 유조선을 생각한 거예요. 그때 당시 유럽에는 유조선이, 폐유조선이 굉장히 많았어. 이제 곧 수명이 다 된 폐유조선, 이제 그거는 값이 워낙에 싸니까 똥값이잖아. 그죠? 거저도 그냥 공짜로도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유럽에서부터 한국까지 올 수 있는 그런 동력만 있으면 된다. 무조건 싼 걸 사라. 그래서 유조선을 사서 갖고 와보니까 어메 기가 막히게 딱 맞는 거야. 이걸 딱 막아놓고 썰물 때 막아놓고 잽싸게에다 봉을 박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막아서 마감 처리를 했대요. 그래서 이 땅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유조선 기념으로 수장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현대모비스 본사 자리가 됐대요. 결국 뭐다? 간절함이 이긴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여러분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경제 축복 받을 간절함이 있나요? 네. 저는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오늘 1월 달이고 제가 첫 강의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요 이 아메이 사업 시작할 때 이 아메이 아니면 죽는다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갖고 있어요. 회사에다가 이미 6개월 뒤에 나간다고 선언을 해놨어. 병 드신 부모를 모시고 있었어요. 5 식구를 책임지는 가장이야. 6개월 뒤에 뭔가 소득이 돼도 돼야 돼. 근데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랬어. 애들 가르치는 찌개과외 선생 출신이거든. 그것도 안 한다고, 그 아메 한다고 내가 그것도 내놓은 상태야. 아무것도 안 하고 아메만 몰빵하려고 했어요. 여기서 돈이 나와야 돼. 남들이 다 나보고 무리라 그랬겠지. 그죠? 우리 형제들이 다 큰일 날 짓 하고 한다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물건 하나 안 써줬던 거예요. 얼른 저 꿈에서, 얼른 저 헛된 꿈에서 빠져나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형제들이 도와줘서는 안 된다. 진짜 그랬어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랬어. 야, 그럼 1000에 하나, 10,000에 하나 되는 것, 그걸 네가 왜 그거 어떻게 성공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성공하는 사람이 있긴 있다더라. 근데 1000명, 1명, 10,000명 중에 1명이라는데 그걸 네가 해갖고 성공할 수 있겠냐? 제가 그랬어요. 그 1000명, 1명 중에 1명, 그 1명이 내가 되면 되지 않냐고. 저는 그때 그런 간절함을 했습니다. 그때 생각한 게 바로 정주영 회장의 이 사건이었던 거예요. 아무도 안 해봤잖아. 안 해보고서 한 얘기잖아.
나는 될 것 같아. 철저히 알아보고 분석하고 공부해 보니까 정말 그 원칙대로만 가면 이거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내가 연구소에서 받는 연봉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을 내가 1년이면은 충분히 내가 연구소에 받는 연봉을 따라잡을 수 있어. 자신 있어. 두고 봐 그랬어요. 그때 내가 얘기했어요. 해보기나들 했어! 나는 할 거야. 그리고 얘기할 거야. 그리고 25년 지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저를 다 부러워해요. 그런 위치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있잖아. 오늘 말이 자꾸 이렇게 꼬이냐? 근데 어떻게 다 이해되시죠? 분명한 거는요, 이 그림까지 오세요. 이 그림까지 오면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연봉 1억 정도면 되지 뭐. 솔직히 더 안 나오더라도 그것만 꾸준히 그야말로 연금소득으로 나올 수 있는 그림만 만들면 되잖아. 이 그림 만드는데 이 그림이면 분명히 이거 갑니다. 가요. 단 아까 내가 얘기한 그 그림 그대로 바꿔쓰기 미팅 잠석 흐르는 강물처럼, 그리고 여러분 시스템과 여러분 스폰서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꾸준히 가보세요. 반드시 됩니다. 25년 했어요. 암의 9단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허튼 말 하려고.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덕불고 필유린, 왜 이러냐. 덕불고 필유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덕은 외롭지 아니하며 반드시 이웃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메이 사업을 25년간 하면서 저를 이끌었었던 모티브, 힘이기도 합니다. 이 아메이 사업은 영악하고 빠른 사람, 계산성 있는 사람 결코 이 사업 성공 못합니다. 내가 보니까 그래요. 김장할 때 우리 집에서 김장할 때 다 퍼지고 내 거 없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이 사업 성공합니다. 조금씩 손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남을 용서해 주려고 하는 사람, 기브 앤 노우 테이크, 주려고만 하세요. 받을 생각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팁입니다. 다 퍼지고 내게 없더라도 하늘이 보고 있다, 그 복을 더 이상 크게 키워서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길은 옳고 아름다운 길이에요. 가는 과정 중에 눈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될 거예요. 마지막 이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요, 성경을 읽는 사람도 아니고 독실한 신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요새 자꾸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언젠가 얼핏 읽었었던 그 구절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 구절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착한 일을 하매 낙심하지 말지니 눈물로 씨 뿌린 자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여러분 반드시 아메이 사업 통해서 경제 축복이 대를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화이팅!